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의 초반에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얽힌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디세우스는 운이 나빠서 키클롭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어떤 무인도에 상륙하게 된다. 키클롭스들의 나라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이 섬에는 야생 염소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 키클롭스들은 배가 없어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배를 댈 안전한 포구도 있고 샘물도 솟아나며 포도나무도 있었다. 철 따라 나지 않는 것이 없는 섬. 그들은 거기서 그저 순풍이 불기만 기다리면 되는 터였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그곳에 앉아 말할 수 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난 오디세우스는 갑자기 키클롭스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가보겠다고 선언한다. 그래야 할 현실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키클롭스들이 어떤 자들인지,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며 무도한 자들인지, 아니면 손님을 환대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인지를 알아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한 척의 배만 끌고 키클롭스의 섬에 상륙한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주인이 없는 동굴에 들어가 키클롭스가 키우고 있는 양과 염소, 치주와 유장 등을 발견한다. 부하들은 새끼 염소와 새끼 양, 치즈만 가지고 어서 배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애원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물리친다. 그는 키클롭스가 내게 선물을 주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는 남의 집에서 불을 피워 제물을 바치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 구워 먹었다는 듯 치즈를 가져다 먹는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키클롭스의 땅으로 들어가 마치 도적처럼 그의 집이라 할 수 있는 동굴을 습격해서 그의 음식과 재산을 약탈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감생심 키클롭스가 자신에게 줄 선물까지 기대하고 있다. 도대체 오디세우스는 뭘 믿고 이런 어이없는 기대를 했을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거처로 돌아와 불을 피우던 키클롭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발견하자 당장 이렇게 묻는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물길을 따라 흘러왔느냐? 무역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해적들처럼 목숨을 걸고 파도를 타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자들인가? 장사꾼이라면 거래를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바다를 떠도는 도적대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도 그렇지 키클롭스에게 해적이냐는 힐난을 받은 트로이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장사꾼 아니면 해적이라니. 발끈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제우스 신과 아가멤논을 들먹인다. 자신은 트로이에서 오는 길이며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제우스의 뜻이고 계획일 것이다. 또한 자신은 명성이 하늘 안에 가장 큰 아가멤논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한다. 아가멤논의 명성은 큰 도시들을 함락했고 많은 백성들을 죽여서 얻은 것이다. 아가멤논의 백성인 우리로 말하면 혹시 그대가 환대해주거나 아니면 손님의 당연한 권리인 그 밖에 다른 선물을 줄까 해서 이리로 와서 그대의 무릎을 잡는 것이오. 가장 강력한 분이여, 그대는 신들을 두려워하시오. 우리는 그대의 탄원자들이오. 제우스께서는 탄원자들과 나그네들의 보호자시며 존중받아 마땅한 손님들과 동행하시는 손님의 신이시오. 다시 말해 자신은 트로이 전쟁의 승자인 아가멤논의 백성이고 또한 제우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어서 자신을 알아보고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키클롭스는 코웃음을 치고 바로 그들 중 2명을 마치 강아지처럼 움켜쥐더니 땅바닥에 내리친 다음 토막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산속에 사는 사자처럼 내장이며 고기며 골수가 들어있는 뼈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것으로 대답한다. 오디세우스가 위험을 자초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호메로스의 서술에 따르면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허영과 자만심이었다. 그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키클롭스의 동굴을 제 발로 찾아간다. 원래 당도했던 섬에도 부족한 것은 없었다. 단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키클롭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난공불락의 트로이가 누구 덕에 함락되었는지 알아? 용맹한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바로 나, 트로이 목마를 고안한 영리하고 꽤 많은 오디세우스님 덕분이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무인도에 도착했지만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던 것이다. 말 못하는 염소 때뿐이었던 것. 배가 채워지자 그의 마음속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들었다. 인정의 욕구. 낯선 땅에 사는 존재로부터 찬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고향 이타케에서는 왕이었고 트로이에선 영웅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언제나 썸바디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바다는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자아는 쪼그라들었다.